안녕하십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볼트 EV 전기차가 도로를 달린 지 벌써 7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전도 많이 하고 각종 유지 관리도 진행되었고 불의의 사고도 당한 바 있지요. 그럼 그동안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지난 약 1년 동안 거쳐온 이정표 중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무상 리콜로 교체된 배터리로 8만 킬로미터를 탔다는 것입니다. 초기화된 배터리 보종을 절반이나 소진한 셈이죠. 그리고 90개월간 총 주행 거리는 18만 7,046.3km였습니다. 8년을 채우면 20만 킬로에 근접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월 차량의 성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봅시다. 비교적 꾸준히 월 2,000km 안팎을 타고 있고 연비는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균이 약간 내려갔는데 원인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추이를 보면 원래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보다 교체된 배터리가 초기 용량이 5% 정도 더 많았고 열화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초창기 용량을 기준점으로 선을 그어보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새 배터리의 용량이 5%가량 줄어서 원래 것과 비슷해졌군요. 연비의 변화에 따라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부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연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보입니다. 다만 최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연비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폭염에 따라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편하게 타려면 연비를 신경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달리기 위해 매달 충전해왔던 전기의 양은 급속과 완속을 섞어가며 대체로 200에서 400kWh 사이입니다. 초기에는 완속 위주로 충전하다가 2021년 말부터는 완전히 급속 위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렴한 충전 요금을 중요시했기 때문인데 매달 들어간 충전 비용의 추이를 보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총 충전 비용과 주행거리당 비용을 모두 표시해봤는데 특례 요금 기간에는 완속 충전기가 급속보다 훨씬 저렴해서 많이 애용했습니다. 이런 혜택이 완전히 없어진 4년차, 즉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급속 충전 할인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서 킬로당 20원 내외로 충전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km 내외로 타는 저에게는 완속 충전기를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약 4년 동안 충전 비용은 큰 변동이 없어 왔는데 처음에는 SK일렉링크의 럭키패스 구독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급속 충전기를 반값에 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요금이 서서히 오르다가 급기야 할인율까지 대폭 축소되어 메리트가 없어졌죠. 결국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2024년 8월에 더 저렴한 곳으로 갈아탔습니다. 경쟁 회사인 EV시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중속 충전기를 이용하니 다시 평균 비용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결국 2025년 3월에 할인율 축소가 되었는데요. 구독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의 충전기와 병행하는 식으로 비용 상승을 방어 중입니다. 그럼 충전 비용을 포함한 총 소유 비용을 살펴봅시다. 7년 반을 타면서 약 1259만 원이 들어갔으며 항목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충전 비용이 5분의 1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다 합쳐서 3분의 1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6년 차 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보험료 비중이 약간 더 높았지만 충전비 비중으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비중은 그대로였는데요. 여기서 타이어 항목과 수리 비용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7년 차에 타이어와 수리에 들어간 비용과 비중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타이어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 5월 광주에서 당한 포토월 사고로 운전석 쪽 앞바퀴가 터져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일부만 되어서 비용이 좀 발생했죠. 그 외에도 돈 들어갈 것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타이어에 들어간 공기압 센서 중 하나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등과 화면이 나와서 정비센터에 들렀는데 센서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더군요. 이것도 수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타이어와 관련 없는 수리도 몇 가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스펜션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었는데요. 부싱이 노후화가 되면서 차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교체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오래 타다 보면 하나둘씩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 생기는군요. 이렇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만약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으면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볼트 EV를 구입하면서 폐차했던 소나타2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보조 차량으로 지금도 사용 중인 그랜저 TG를 볼트 EV 대신 주력으로 사용했다면
아니면 볼트 EV 대신에 동급의 가솔린 차량을 구입했다면 비용을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환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유비입니다. 기존 차량의 연도별 실제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변동폭이 크다가 최근 3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볼트 EV의 주행 실적을 곱한 뒤 각 차량의 평균 연비로 나누면 휘발유 차량의 연도별 예상 연료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 요금 혜택을 많이 받았던 2020년에는 전기차 충전 비용이 휘발유 차량의 주유 비용 대비 28분의 1에서 46분의 1 수준이었고 기름값과 충전 비용이 모두 안정적이던 지난 3년 동안은 5분의 1에서 9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기차는 많이 탈수록 유리한 셈이죠. 전기차가 장거리 주행으로 유리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액 할인에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주행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50% 할인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 40%로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 아쉽기는 합니다만 올해만 놓고 봤을 땐 4만 원 정도 더 내는 수준이라 아직은 큰 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문제겠죠. 지금까지 본 내용과 함께 세금, 보험료 등 다른 공통 요소를 모두 종합해서 총 소요 비용을 산출해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72개월에 도달한 시점에는 먼저 그랜저를 탔을 때의 비용이 볼트 EV에 역전당했습니다. 이어서 76개월이 되었을 때 소나타2의 비용 또한 역전되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90개월이 된 지금의 상태를 보면 소나타2를 계속 탔을 때와 비교했을 때 400만 원이나 절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제가 볼트 EV 대신 코나 휘발유 버전을 뽑았으면 1,500만 원이나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럼 볼트 EV를 7년 반 동안 타면서 유지 관리한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리콜로 교체된 배터리는 용량도 컸고 열화 속도도 느려서 교체된 지 3년 반이 된 지금에서야 원래 탑재된 배터리의 초기 용량 수준으로 열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타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충전 비용의 경우 사업자의 요금 인상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 변경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편 차량을 오래 타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던 수리 관련 유지 비용이 예전보다 다소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보다는 덜하겠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총 소유 비용을 보면 기존 차량을 유지하는 것보다 벌써 400만 원이나 절약되었을 것이라는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점 중 하나였던 톨비 특례는 할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